예, 나스닥 이제 한 저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조정이 왔다가 가도 되는 시점이긴 하죠. 그죠? 그렇긴 한데 그건 뭐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알려드린 방법에 의하면은 지금은 상당수 투자 비중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평선 방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5일선, 21선 아무것도 깨지 않고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뉴스에 의해서 본인이 투자 비중을 조절하거나 인버스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어떻게 5일선을 깨지 않고 그대로 올랐어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코스피도 그렇고요. 이럴 때는 차트대로만 가고 이평선대로만 간다면 그대로 투자 비중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선물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아직도 한 중립 위치 정도 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드렸죠. 35% 떨어졌고 지금 한 20% 정도 저점 대비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35%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나와서 35%를 마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 선을 원래는 이게 121선이었는데 139일선을 설정해 놓은 이유가 이 139일선이 여기 지금 타고 오를 때 추세선이거든요. 지난번 추세 깨지기 전에 요게 추세였어요. 요게 추세였고 그거 깨진 다음부터 하락이 시작했죠. 요거는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 추세 깨졌다. 근데 반등이 지금 추세까지 나오고 요때도 추세까지 나오고 꺾였는데 여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이때 반등보다 추세상 더 강하냐 안 강하냐가 좀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를 못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반등 정도고 여기를 만약에 뚫게 되면은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9일선 기준으로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학도 좀 오르고 있고 음식료라 이제 조금 종목별로 이제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업종을 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잠깐 조사한 것만 짧게 게임주가 일부 종목이 많이 그렇게 올랐죠. NC소프트도 오르고 하는데 게임주 중에 후발로 오른 애들 있지 않나. 그 게임주도 많습니다, 여러분. 넷마블도 있고 그중에 컴투스가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넷마블이나 웹젠 같은 애들도 좀 후발로 오르지 않나 좀 지켜보시죠. 게임주 자체가 후발로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따로 그냥 컴투스처럼 뭐 조금 앞으로 뭐가 출시되는 애들만 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컴투스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뭐 오르긴 올랐어도 뭐 잘 뭐 감이 안 오죠.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60일선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게임주가 반등권으로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도 그렇고 조금씩 반등권 들어와서 근데 반등이 작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워낙 많이 떨어진 구간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고 조금 개별 종목으로 PER, PBR도 좀 보시고 외국인 동향도 잠깐 볼까요? 넷마블 한번 보자면 넷마블 외국인 조금 그동안 빠졌다가 조금 들어오는 거 보이실 테고요. 차트가 이게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벗어났는데 나중에 진짜 오르려면 여기까지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맞고 떨어지는 수가 있는데 일단 저가 메리트가 조금 있는 상태인데 근데 넷마블의 경우에는 1분기 적자 난 거 보이시죠? 영업이익 빨간 거 적자입니다. 1분기 때 적자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좀 보시고 해서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웹진은 또 실적은 또 괜찮아요. 게임은 참 별로라는 얘기가 많은데 새로 나온 것들이 근데 또 그거 대비해서 또 실적은 조금 가져가는데 지금 시총이 7천억에 작년도 괜찮았거든요. 지금도 1분기가 작년보다 좀 빠지긴 했어도 적자는 아니고 이 정도면은 뭐 투자는 가능 레벨이긴 하죠. 컴투스도 작년 실적은 괜찮은데 갑자기 1분기 뜬금없이 적자가 나와가지고요. 그죠? 적자 보이시죠? 1분기 이게 1분기입니다. 이런 것들 좀 확인하셔가지고 근데 얘가 근데 또 별도는 괜찮고요. 연결만 그런데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NC소프트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1분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1분기 이 정도고 작년에 하고 PER이 지금은 좀 높지만은 분기별로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죠? PBR은 조금 장단점이 있죠. 근데 PER이 아주 작년 실적이 아주 좋진 않지만 그 전에가 더 좋고 작년인데 일단은 올해 1분기는
작년 1분기보다 2배니까 2배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PER은 한 1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PER 10이면은 양호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따라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겠지만 1분기 실적이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좋긴 합니다. 외국인이 보면 NC소프트 외국인 살짝 외국인 동향 좋지 않아요. 이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제 이후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추가 반등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컴투스는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다가 약간 주춤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웹젠 볼까요? 외국인 다들 비슷하죠.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조금 이제 많이 빠지는 게 좀 진정된 정도. 넷마블이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1분기는 적자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오위즈는 외국인은 안 좋은데 반등은 많이 했네요. 아마 기관이 사서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 PR, PBR 한번 여기까지 볼까요? 양호한데 그죠? 별도도 양호하고 1분기 실적은 줄어들긴 했지만 양호. 네오위즈도 양호하긴 한데 그죠? 게임 업계는 사실 게임 하나만 대박 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걸 쓸어 담는 구조라서 지금은 조금 안 좋더라도 앞으로 더 발전할 게임이 있는 회사 그런 데를 좀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양호했는데 점유율도 엄청 양호하죠. NC소프트가 지금까지 뭐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너무 급하게 오르면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거의 공룰이라서 테슬라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몇 번을 헷갈리게 하든지 간에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이렇게 쉬어간다. 무리하게 견인되면 기간 버블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는 LG화학해서 이제 많이 반등 신호도 났고 이제 많이 반등하고 있는데 LG화학 무슨 뭐 통풍 치료제인가 그래서 약간 제약이 약간 엮이는 게 약간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전 LG화학은 화학적으로만 배터리 양극재에서 화학적으로만 좋아하는 것이지 그런 건 아닌데 그거 필인지 몰라도 좀 반등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는 꾸준히 모아가시면 이렇게 반등도 나오고 또 때로는 크게 더 상승하기도 하니까요. 하시면 되고 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에 비해서 중소화학, KPX 케미칼이나 국도화학이나는 좀 반등이 덜하고 외국인도 좀 별로 좋진 않죠. 롯데케미칼도 반등은 오는데 외국인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 품목들이 있는데요. 대한유화도 조금 올랐는데 대한유화가 한 이 정도권에서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면 참 좋은데요. 반등이 나올 텐데 그죠? 그리고 이것도 정말 본격 반등은 이 추세가 여기를 돌파하는 게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라인이 돌파되나 보시고 이후에 돌파되면 이 반등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꼭 하나 장기 하락이 벗어나는 거 이런 거는 좀 신호 기다리셨다가 아직은 아닌데 좀 더 반등하다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뚫는 때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크게 가는 경우가 있다 정도라서 화학은 LG화학을 필두로 이제 원유가 더 떨어지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조금 외국인 동향이 약간 실망스럽긴 하네요. 그나마 LG화학은 많이 안 빠지고 그동안 들어오다가 좀 쉬었다가 살짝 다시 올라갈 것도 같긴 한데요. 또 화학주 후발도 잘 중소형은 어차피 외국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관만 들어와도 움직여지기 때문에 원유 가격을 하락한다 보시는 분들은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중에 철강이 유일하게 좀 끝까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다시 감아 올리나 이거 잘 봅시다. 21선 회복하긴 했거든요. 반등이 오긴 하는데 좀 약한데 현대제철이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이 좀 아쉽죠. 그나마 금요일날 조금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떨어지다 좀 아쉽고 오히려 외국인 현대제철이 더 낫긴 하네요. 그죠? 아주 좋은 건 아니고 그죠? 조금 더 들어와 준다면 외국인이 매수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거나 하면 근데 외국인이 더 많이 매수를 하면은 또 나중에 감아 올려주니까요. 어쨌든 업종 중에 이제 거의 다 다시 떨어지더라도 오르고 이제 철강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철강이라고 검색하면 되게 많죠. 그동안 이 중소철강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포스코하고 다르게 엄청 급등했었는데 두 번 급등한 거 다 마무리되고 아래권인데 일단 이 중에서도 혹시 철강성 가격이 나중에 좀 떨어지면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 중소철강은 철강성 가격이 올라서 같이 올랐던 건지 그래서
중소출가 이제 강조 드렸는데 한 번씩은 다 거의 뭐 작전 해먹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어도 저평가였을 정도로 지금도 저평가긴 하죠. 그죠? 스틸이라고 쳐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다 좀 원래 자리로 회귀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개별적으로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하이스틸도 엄청 급등했었고 그죠? 포스코 스틸도 있네요. 그죠? 한번 적자 종목 제외하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나마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너무 좀 별로여서 그나마 현대제철이 나을까요? 외국인 동향이 어쨌든 해서 좀 반등이라도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증권도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은행도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근데 은행은 약간 지난번에 하락 때 약간 추세가 깨지긴 했죠. 그래도 외국인 동향은 크게 나쁘진 않은 상태라서 이후에 더 들어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버스 비중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주식 현황판 TV에서 하고 있고 지금 90% 투자 비중 의견하고 지금 반등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러다가 또 나스닥이 다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평선대로 대응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시고 이제 반등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동안 뭐 나스닥 투자자다 아니면 우리 증시라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비주를 했던 분들은 조금씩 분할로 계속 줄여가시면 되고요. 여유자금 투자자라면은 뭐 크게 뭐 지금 반등을 계속 즐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평선상의 5일선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보시면 60일선 돌파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평선 하나 둘 돌파하고 있는데 요 이평선들이 깨지게 되면 그죠? 말씀드린 대로 이 이평선들이 하나 둘 깨지게 되면은 요것이 다시 깨지게 되면 그때 걱정하는 거고 그죠?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맞추라고 하시면은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보통은 이렇게 늘어진 데서는 여기 이 아랫단까지 끝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긴 하죠. 오더라도 많이 오더라도 여기도 원래는 이때도 반등이 여기 보통 여기까지 또 나오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동안 반등이 작았던 게 사실 반등이 여기까지 보통 나온다고요. 근데 그동안 반등이 작았고 이번에도 그냥 작게 마무리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많이 떨어진 거에서 이 정도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2540선까지긴 하겠네요. 근데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반등이 끝날지 그것도 봐야 되고 이거 여기 얼추 비슷할 것 같긴 하죠. 여기나 해서 이후에 한 2540대에서는 이제 엄청난 좀 저항이 발생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버블이 큰 품목의 반등도 패턴이죠. 나스닥 이렇게 아찔한 구간에서 지금 이런 반등도 이런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닷컴 버블 대공황 때나 다 무너지면서 이런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반등이 꽤 크게 나오기도 하고 그 폭을 알 수는 없지만은 또 때가 되면 많이 나오다가도 또 크게 또 더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일 경계하는 패턴이 여기서 원래 이쯤에서 한번 왔다 갔어야 되는데 이때 못 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넘는 듯한 페이크를 취하는 경우가 미국 주식에서는 없었고 미국 주식에서는 없었죠. 그래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나중에 1600 언저리까지 간다고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은 그거는 누구도 나스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또 믿지 않을 거예요. 이게 살짝 올랐다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이쯤 되면 광기에 휩싸일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전공법상 플라이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개인들의 폭주가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폭주하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도 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잘리긴 했는데 여기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해서 여기를 넘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받는 느낌은 이제 거래소도 다 썩은 것 같고 그죠? 선물 거래소에서 그 원유 마이너스 해줄 때처럼 이게 사실 무차입 공매수라는 그 제도를 악용하거나 비트코인도 거래소가 다 사기죠. 가격 조정이 마음대로 돼 있는데 월가와 얘네들이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수는 뭐 적발된 적이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지만은 적발되기 힘들어서 공매수는 더 시끄죠. 무차입 공매도가 어려운데 그것도 일어나는 시기에 얘네들이 이거 제가 볼 때 거래소도 썩었을 수도 있거든요. 무차익 공매수라는 건 실제로 매수세가 없는데 가격을 가짜 돈으로 매수한 것처럼 단기에 조작할 수 있는 건 거래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금융세계가 썩고 썩어서 그 정도까지 갔다고 본다면은 정말 힘들지만은 제가 이것을 꼭 한번 염두에는 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냐 안 가냐는 나중에 어떻게 판단하냐면 말씀드린 이평선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5일선과 이 선의 색깔들이 다 있죠, 여러분. 이 색깔들의 21선, 이 색깔을 제가 늘 많이 바꿔가지고 5일선, 21선 이런 이평선들, 파란색 이런 이평선들이 하나씩 깨지게 되면은 오히려 하락을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적어도 21선이라도 깨지지 않고 21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서 지금은 연두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 연두색 선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보인다면은 이평선이 살아있고 이평선이 지지가 되는 그 상태에서는 상향도 계속 그때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대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무리 없이 반등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후에는 이평선 대응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수가 뚝 떨어질 때요. 네,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패턴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미 증시가 50% 떨어졌을 때는 50% 반등이 오고 35%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20% 정도 왔지 않습니까? 15% 정도 더 반등이 이어갈 수 정도 하고, 만약에 35%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이 짐에서 꺾였구나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이후에 이평선 하나하나씩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금리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좀 천천히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버들은 많으니까요. 그분들 참고하시고, 마이클 버리가 한 달 전쯤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긴 했었죠. 어떤 얘기냐면은 소비 판매 재고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인플레가 오히려 잦아들게 될 수 있고, 잦아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금리를 다시 낮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하고, 그러더니 또 며칠 한 일주일인가 2주인가 있다가 또 인플레가 좀 더 갔다고 또 우크라이나 뭐 그런 여러 사태 때문에, 대만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말을 바꾸긴 했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좀 인플레가 좀 잦아들었을 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빅스텝은 밟지 않고 조금, 옛날에 한번 파월이 속인 적이 있잖아요. 3번 금리 올려놓고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올릴 것처럼 하다가 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 나스닥, 그러니까는 추세가 깨진 게 우리 코스피도 추세가 깨진 다음부터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도 올해 초에 추세 깨지고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반등 시기는 얼추 여름이다. 그래서 지금 여름에 반등이 실제로 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가을이나 겨울, 좀 늦으면 겨울이라도 다시금 이게 다시 떨어져 내린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얼마나 더 헷갈리게 할지 그거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저희들은 설사 이샷이 나온다고 해도 이샷이 나오면 그냥 계속 반등을 계속 먹으면 돼요. 그죠? 저희가 이평선대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인버스 비중은 그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식 투자자분들은 그냥 계속 정기식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식 투자자분들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반등하다가 꼬라박는 게, 이것도 왜 아주 큰 수익이 힘드냐면은 오르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하루나 이틀 만에 뚝 떨어지는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막 지수 자체가 10%,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20 몇 프로, 다우지수가 하루에 20 몇 프로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반등 먹고 달려드는 것도 만만치는 않은데, 근데 적어도 보통은 5일선이라도, 지수가 5일선이라고 깨진 다음에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평선이나 선물 같은 걸로 대응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가 없이 무작정 반등도 달려들었다가는 또 뒤통수를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뭐 지수는 잘 오르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쌓는다거나 아니면은 옵션으로 크게 매도를 쌓는다거나, 그걸 확인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확인하냐 확인 안 하냐에 따라서 이후에 반등 때 뒤통수를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면 반등이 더 갈 때 잘 타느냐 안 타느냐도 결정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